안녕하세요. 이순신 정신과 인문학 연구에 빠져있는 평산포 객군입니다. 오늘은 이순신 정신과 인문학 두 번째 시간으로 장군님의 어머니에게 깃든 이순신 정신을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제 생각으로 이순신 정신의 모체는 충성, 효제, 그리고 어적 보민 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곧 나라에는 신하로서 충성을 하고 가정에는 효와 가족들에 대한 책임, 그리고 장수된 자로서 백성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난중일기에는 이러한 흔적들이 여러 곳에 나타납니다. 여기는 장군님의 어머니인 초계변 씨께서 아산에서 내려와 살던 중에 장군님이 왜군의 관계와 모함을 받아서 삼도 수군 통제사에서 파직되고 백의종군으로 풀려날 때 마중하신다며 서해 백길로 올라가실 때까지 기거한 여수 고음천 마을입니다. 전날의 마중에 어머니가 걱정되어서 장군님이 모셔왔었고 다시 정대수라는 효자가 살던 곳이라고 합니다. 어머니가 사실 곳에 누가 살고 있는지까지 살피는 장군님의 효심이 엿보입니다. 예전에는 한적한 포구마을이었겠지만 지금은 아파트촌에 둘러싸여 있어서 조금은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6년 전까지 정대수 그분의 후손이 거주하였다는데 현재는 기아집으로 잘 정돈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부터 이곳에 있던 절구통이 아직까지 남아있다고요. 부엌에는 이곳에서 발견된 구멍난 커다란 가마솥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방에는 장군님께서 어머니의 안부를 묻고 있는 모습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장군님께서 여수 좌수영에 계실 때에는 수시로 문안을 드리곤 했지만 전장에 나가서는 와보지도 못했고 그나마 통제영이 한산도에 있을 때는 3년 동안이나 뵙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이야기로 시작되는 난중일기 몇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일기의 맨 첫날인 1592년 1월 1일 일기입니다. 맑았다. 새벽에 동생 여필과 조카 봉, 아들 회가 와서 이야기했다. 어머님과 떨어져 남쪽에서 2번이나 설을 쇠니 가슴에 맺힌 엉어리가 풀리지 않았다. 1593년 6월 12일 비가 내리다 맑았다. 아침에 흰머리 연암오를 뽑았다. 흰머리를 어찌 꺼리랴만 위로 늙으신 어머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1595년 6월 12일 새벽에 울이 들어와 들으니 어머님의 병환이 조금 덜해지셨다 한다. 그러나 고령의 위험한 병을 얻으셨다. 염려가 되어 또 흐느껴 울었다. 장군님께서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염려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또한 기록을 보면 전쟁이 소강 상태일 때 또 채찰사인 이원익 대감에게 팔순의 어머니에게 다녀올 수 있도록 휴가 청원서를 보냈었고 답신을 받기도 했는데 그 내용이 참으로 정성스럽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에 자식이 나가서 돌아오지 않으면 문 밖에 서서 바라본다고 하시는데 하물며 못 뵌 지가 이미 3년이나 되었으니 오직 화오리까. 얼마 전 글에는 늙은 몸에 병이 나날이 심해지니 남은 생이 얼마나 되겠느냐. 죽기 전에 너희 얼굴을 한번 보는 것이 소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예전 부친께서 돌아가셨을 때도 살아계실 때 약 한 첩 못 드리고 연결조차 못했던지라 그것이 평생의 한입니다. 이제 모친께서는 80이 넘어 해가 서산에 닿을 듯한데 만일 하루아침에 다시 모실 길이 없는 슬픔을 만나게 된다면 제가 또 한 번 불효자식이 될 뿐더러 모친께서도 지하에서 눈을 감으시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서신을 보내자 도채찰사 이원익은 답서에서 지극한 정성에서 나오는 바는 피차간에 같습니다. 이 글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그러나 공의에 관계된 일이므로 감히
얼른 가라거나 말라거나 하기가 어렵습니다. 라는 글을 보내옵니다. 난중일기에 보면 1594년 1월 12일에 어머니를 찾아가 뵈었고 1596년 10월 7일에는 어머니의 수연잔치를 열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초계변 씨는 당시 81세로 정유년 4월 11일 여수에서 아산으로 올라가던 서해의 배 안에서 별세하셨고 장군님은 4월 13일 백의종군길에 부엄을 맞았습니다. 이처럼 장군님은 엄청나고 지극한 효자였습니다. 전란의 와중에서 기록한 장수의 난중일기에 활을 쏘았다, 부하들과 술을 마시며 이야기했다에 이어서 어머니 이야기가 100여 차례 이상 나옵니다. 난중일기에 등장하는 어머니를 향한 효심, 안부를 듣지 못할 때 안절부절하는 장군님의 모습과 전장으로 떠나는 아들에게 힘을 주는 어머니의 격려 등을 볼 때 어머니 초계변 씨는 장군님에게 있어서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알고 계시는 대로 장군님은 서울 건천동에서 출생하여 성장하다가 10살 무렵 아산 외가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어머니 초계변 씨 입장에서는 자신의 친정으로 이사를 간다는 즐거움보다는 한 가정을 이끌어야 한다는 책임감 또는 약간의 강박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유교 사상이 깊이 자리하고 당쟁이 격화되던 조선 중기 사회에서 살인파였던 시아버지인 이백록이 당쟁에 휘말리고 또 국상 중 혼인 문제와 이에 따른 남편 이정의 배설길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녀들을 포함한 대가족을 데리고 서울에서 계속 살아야 하나 등등 고민을 하다가 친정이 있는 아산으로의 이사를 결행했을 때 그 눈빛을 생각해 봅니다. 전라 좌수사가 된 장군님은 좌수영의 인근 고엄천 마을로 어머니를 모셔와서 약 5년 정도를 그곳에서 모시며 틈틈이 안부를 묻곤 하지만 임진왜란이 터지자 안부는 아들, 조카, 심부름꾼 등을 통해서 하긴 했으나 전쟁 중인 상황에서 장수로서는 성공후사의 그 한계가 무거웠습니다. 성공후사는 장군님과 어머니 모두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난중일기 가보년 1594년 1월 12일자에 보면 아침을 먹은 뒤 어머니께 돌아가겠다고 인사를 올렸더니 이러시기를 잘 가서 나라의 치욕을 크게 씻으라 라고 2번 3번 거듭 깨우치고 다 이러셨다. 이별하는 슬픔으로는 조금도 탄식하지 않으셨다고 적었습니다. 멀리 전장에 있는 아들이 왔다가 다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전장으로 돌아가는 아들에게 몸조심의 당부가 아닌 나라의 치욕을 크게 쓰스라는 당부가 큰 어른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팔순의 어머님이 아들을 전장으로 떠나보내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였을까요? 언제 또 볼 수 있을까? 혹시 오늘이 마지막은 아닐까 하시면서 말입니다. 물론 장군님도 일기에 어머니를 적을 때는 어미 모자가 아닌 천지, 즉 어머니는 하늘이라고 표기하며 효성을 다하셨습니다. 난중일기 정유년 1597년 9월 15일자에는 장군님께서 괴멸된 조선 수군을 이끌고 백척간두에 서서 맹량대첩을 앞두고 있을 때 꿈에 신인이 나타나 이렇게 하면 크게 승리하고 이렇게 하면 패배할 것이다 라고 적혀 있는데 그 꿈에 나타났다는 신인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으나 크게 승리하고를 생각하면 나라의 치욕을 크게 씻으라고 하신 계산년 어머님의 당부 말씀이 생각나는 것은 왜일까요? 그리고 장군님께서 마지막 노량해전을 앞두고 배전에 올라서 이 원수를 무찌를 수 있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나이다 라는 기도를 올릴 때 그 하늘 위에서 어머님께서 내려다보고 계시진 않았을까요? 내일이면 하늘로 올라올 아들을 기다리면서 말입니다. 정유년 4월 13일자 일기에는 산해종 순화가 배에서 왔다.
어머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알렸다. 뛰쳐나가 가슴을 치고 발을 구르며 슬퍼했다. 하늘의 해도 까맣게 변했다. 곧바로 해암으로 달려갔더니 배는 이미 이르러 있었다. 길을 바라보니 서러움에 찢어지는 아픈 마음으로 다 쓸 수 없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누구나 어머니는 장군님 표현대로 천지 곧 하늘일 것입니다. 결국 효는 만사의 근본인 것이죠. 우주 만물 중에 어머니의 존재가 없다면 그 어떤 나무에서 열매가 열릴 것이며 깊은 바다 속에 어디에 쓰려고 먹을 것들을 키우겠습니까? 저의 생각에는 꽃도 피지 않을 것이고 해마다 오는 봄도 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도 지하에서 자식을 위해 애쓰시고 계실 것입니다. 모든 님들께서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 모시길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장군님의 어적 보민 사상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